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나흘 연속 떨어지던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사고 파는 엇갈린 모습이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 9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불안한 시장에서 조금은 덜 불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법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전화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거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이 시간에는 오늘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방송이 되겠고, 항상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최대한 좀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해외 분위기들이 대부분 다 조금씩 좀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였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았다 싶었던 종목들도 오늘장에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보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 종목들도 진단 들어갈 예정들이니까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많은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들은 여기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빠르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주식을 하면서도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안전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제가 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은 바닥에 있거나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드리고 이미 막 시세가 다 발생해서 도저히 올라갈 길이 없는 종목들은 전 안 드리거든요. 그런 거 막 여기저기 추천 나오지만 저는 그런 거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것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인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배당이라는 게 원래 이제 연말에 1년 동안의 그 실적을 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주주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배당이라고 하죠. 연말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6월 달이 끝납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게 되죠. 상반기가 끝나는 6월 말에도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전체 상장사 2,000여 개 중에서 실제 중간 배당하는 회사는 한 5, 6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정해진 주주들한테 정해진 약속된 그 비중만큼 주식을 주든지 현금을 주든지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만 제자리만 찾으면 그 배당만큼은 수익이 일단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투자도 이 장기 투자나 지금처럼 좀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트럼프가 무슨 얘기 할지도 모르고 그죠? 미국장에서 어떤 호재가 들려올지 악재가 들려올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배당 수익 자체 챙기고 간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은행 적금 가봐도 금리에 대해서 변동 자체는 크게 없죠. 여전히 2에서 3% 사이에 있는 금리가 대부분 이제 적금 이런 거 들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배당 자체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중간 배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말 배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기 실적 가지고 잉여금을 나눠주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보통 여름 보너스다, 뭐 6월에 보너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와봤고요. 어떻게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올해 중간 배당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올해는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중간 배당을 한다는 거는 이 기업의 사정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사상 최고 수준,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올해 더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 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규모 자체가 더 커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주식시장에도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은 많다는 거고, 요즘에 뉴스 이렇게 틀어서 보시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이죠. 반도체가 무너졌고 또 뭐가 또 안 좋아졌고 무역전쟁 하느라고 우리나라 거기서 다 죽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럼 이 기업들이 미쳤다고 그런 상황에서 돈을 풉니까? 그죠? 오히려 더 비축해가지고 투자해야 되고 오히려 재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연구개발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돈을 나눠준다는 거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당 규모가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여유가 좀 많아졌다. 만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다면 이 상장사들의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지만 참여 기업도 늘었고 그동안 배당을 안 하다가 처음 배당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배당 금액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특히 우리 상장사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많이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상 최고 수준의 배당이 예상이 좀 되고요. 최근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증시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안전자산처럼 이렇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선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한번 사볼까 싶은데 어떤 게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이번에 배당을 나눠주는 기업들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면 제가 딱 하나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송 다 들으시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올해 중간 배당에 대한 이제 그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건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도 완전히 리스트가 없는 그런 상태지만, 최근에 추세를 좀 보면은 2016년도, 17, 18년도로 가면서 2016년도 증시는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았다가 17년도 좀 엄청 살아났죠. 그리고 2018년도에 무너졌어요. 2018년도에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은 원래 배당이나 이런 규모가 좀 줄어듭니다. 기업들도 이렇게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들인데 2018년도에 늘렸어요. 오히려 배당을 늘리면서 그래도 기업들의 뭐 주가가 빠졌지 회사의 경쟁력이나 그런 거는 멀쩡하니까.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죠? 주가가 하락하면은 마치 회사가 큰일 난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게 되죠. 시세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업의 상황들은 괜찮았다라는 거를 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배당이 1조 원이 안 됐었어요. 전체 규모를 합했을 때. 굉장히 지금 비하면 많이 이제 작년에 비하면은 10분의 1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증시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고 그 가운데서 배당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조 6천억대로 거의 뭐 1년 만에 4배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2배 정도인 약 9조 원대의 배당을 하게 되면서 올해도 배당 규모가 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자체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에 비해서 크진 않아요. 시장 자체도 크지 않다 보니까 배당을 주더라도 굉장히 소액 배당만 하게 됐고요. 규모는 200억대에서 500억대로 그래도 나름 2년 만에 2배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코스닥 시장의 배당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배당 시장의 규모는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미 지금 배당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유명한 기업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 뭐 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미 올해는 연말 배당뿐 아니라 중간 배당을 일단 주고 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률을 좀 얻으려는 사람들이 먼저 투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캐치가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좀 의외의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리드코프나 위닉스, 코엘패션, 에코마케팅, 레드캡투어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 이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34개 기업 정도가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총 15개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의미로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이외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 질문 요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 좀 해드리면은 중간 배당 받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그냥 해당 일까지 그 주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보통 결제일까지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의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일이 걸려요. 월요일에 샀으면은 수요일부터 여러분들 그 회사의 주주로서의 그런 권한을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거래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제일까지 이 회사의 주주 명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배당을 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분기가 끝나는, 그러니까 기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계가 마무리가 되는 6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까지 이 회사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틀 전인 30일이니까 29, 28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틀 뒤에 결제가 넘어가서 그 회사 주주의 주주다라고 이제 명부가 있는데 그 명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누구 뭐뭐뭐 회사 몇 주 보유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비중에 맞게 배당 금액을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만 있으면 돼요. 그 뒤로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유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여러분들 계좌로 돈이 들어오든지 주식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받게 되면 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현물 배당을 받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난다든지 한 주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6월 28일 이전에 사는 거 상관없어요. 최소 6월 28일 종가 이전에는 들어가야 그때까지 28 그러니까 날짜로 28일 시간과 거래도 포함입니다.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공시 중에 이것도 많이 질문받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있어요.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주주 명부 폐쇄가 뭐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주주 명부 폐쇄. 갑자기 공시가 딱 떠버립니다. 장중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면은 불안해져요. 근데 주주 명부 폐쇄가 뭐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일이 있기 이전에 주주 명부를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딱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중간 배당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주주 명부 폐쇄를 한 번씩은 할 거예요. 내용은 공시 내용은 어렵겠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6월 30일까지 주주 명부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당 받을 사람들 명단 넘기겠다. 이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주주총회를 한다든지 주주총회 하려면은 주주들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주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니까 그때도 이 주주 명부 폐쇄라는 공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럴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 배당을 받으시려면은 중간 배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6월 28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 늦어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종목들을 많이 좀 훑어봤어요. 많이 좀 훑어보다가 오늘
이제 저도 이제 공개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공개 방송 했었고 오늘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배당 주식들을 쭉 한번 이렇게 돌려보다가 이 종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은 뭐냐면 이번에 중간 배당을 주는 주식이에요. 중간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인데 현재 주가의 분위기를 보면 좀 천천히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우리 증시 어떻게 생겼죠? 우리나라 지수는 바닥에서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갔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추세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면서 다행히 이번에 배당을 주는 기업인데 예상 배당률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보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를 줬냐면은 5% 이상을 줬어요. 배당이 5%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적금하는 거 한 2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래서 5% 이상 배당을 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배당 1% 주는 기업은 뭘 합니까, 그거. 그죠? 그냥 거래해서 1% 수익 내는 게 낫죠. 근데 5%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그래도 고배당주 섹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메리트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6월 28일 이전까지 한번 편입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요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과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늦지 말고 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제가 총 한 50개 정도 되는 이번 상장사 배당을 주는 기업 중에서 또 한 종목 가져온 거니까 잠시 후에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지금 전화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진단 시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간 배당에 대한 강의해 주셨습니다. 중간 배당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종목이 중간 배당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만간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중간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을 소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인데요. 사실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있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살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을 받는다고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샀으면은 거의 90% 여러분들 손해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주식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조금씩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좋은 가격 수준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꽤 많아졌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28일까지 우리 이제 곧 뭐 G20 회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 사이까지 밀리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눌림목 구간에 있는 중간 배당주를 여러분께 오늘 공개드릴 예정이고요. 공개 방송 찾아오시는 방법 다 아시죠? 찾아오시면은 오늘도 여러분께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적정 매수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조금 그래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좀 안전하게 한번 수익 내보자.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내려보면 방송 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913님의 문자입니다. 칩셋 미디어 13,000원 35%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칩셋 미디어 하면은 아마 재방송을 들으셨으면은 이 종목을 예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요거 한번 잘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드렸던 가격대가 아마 11,000원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 1,000원 정도보다 더 싸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자, 칩셋 미디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지난 4월 달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4월 24일 날의 장중 보시면은 장대 양봉 크게 한번 세워줬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4월 3일 날에도 보면은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예전에 한번 대박 상승을 2번 정도 보여줬던 종목이고, 그리고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4,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와장창 무너져서 지금은 어떤 자리냐면 서서히 좀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000원이라는 매수 단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높은 구간, 선을 그려놓으면은 이 자리죠. 이 구간인데 지금 제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현재 매물대가 어디쯤에 많이 쌓여 있냐면 12,000원대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11,550원이 종가인데 만약에 좋은 일이 생겨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제 차트에서는 12,000원. 이거 못 넘어가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는 뚫어야 돼요, 무조건. 이걸 돌파해야 추가 상승도 나오고 장대 양봉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상승할 거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데 저 자리를 못 넘어가면 그냥 이 종목은 계속 횡보 혹은 바닥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가격이 12,000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런 매물대를 코앞에 둔 경우는 저는 보통 거래를 안 하다가 매물대를 넘어가는 거 보고 사요. 뚫고 가서. 그렇게 거래하다가 만약에 그 매물 구간을 버티고 간다면은 이제 목표가 잡고서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돌파해서 잘 갈 줄 알았는데 그 매물대를 다시 지지하지 못하고 빠진다면은 어쩔 수 없죠. 손절해야죠, 그때는. 이렇게 간단한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12,000원 돌파할지 못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13,000원대 매수 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올해 연초에 이 종목이 7,000원짜리 주식이었다가 2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과는 또 무관하게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자체로만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약간 위험한 구간이지만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 회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IT 관련주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화웨이 얘기 맨날 나오죠. 중국의 화웨이, 또 대만의 또 어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묶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IT 관련주 전부 다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에다가 추가적으로 ADAS, 자율주행차 테마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강조드렸던 미래차 테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섹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는 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잘 갈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번 주 지금 3일밖에 안 남았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 앞으로 5거래일 정도 보시고요. 5거래일 안에 주가가 12,000원을 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탄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000원 못 넘는다면은 이 종목은 5일 동안 기다려 보시고 못 넘으면 그냥 가격과 무관하게 비중의 절반 정도를 정리하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나중에 빠지면 물타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12,000원 넘어간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넘어갔다, 그러면은 일단 본전 이상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본전까지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고점 봐야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정고점이 14,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14,200원 정도가 정고점인데요. 제가 볼 때 14,000원 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000원 근처에서 13,900원, 14,000원 그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5일입니다. 5일 동안 보시고 시세가 나지 않는다면 반 매도.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떡하냐? 일단 가져가세요. 나중에 저점 나오면 추가 매수해서 살리면 되니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라간다면은 기분 좋게 13,000원, 14,000원까지 올려가면서 일단은 보유하셔서 좋은 구간에서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보면서 12,000원을 넘지 못하면 반은 매도를 하시고 14,000원까지 보시면서 그 근처에서 정리해 나가시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 야스요. 네, 야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그 14,000원에 35%. 네, 24,000원에 35%. 매수한 예, 예. 지가 그럼 좀 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오늘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아, 예, 예. 그러시군요. 이 종목 오늘 어떤 이유로 사셨나요? 그냥 아침에 방송 보고 네. 그러고 했었습니다. 아, 아침에 어떤 오늘 방송에서 해갖고 했었는데 좀 네. 비싸게 했더라고. 어떤 방송에서 소개가 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목표가 궁금하셔서 바로 전화 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야스 24,000원에 35%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 오늘 만약에 시가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예, 예. 네, 오늘 아침 시가가 22,000원 정도였었는데 그때 샀으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네, 일단은 아쉬운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지나간 거니까. 예, 예. 일단 회사에 대해서 제가 보면은 좋아요. 네. 좋은 회사기도 하고 주가도 예, 최근에 예. 아주 괜찮았고 그래서 네. 오늘 시세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예, 예. 반영이 돼서 빵 하고 올라갔는데 오늘 장 분위기 아시죠? 오후부터 예, 예.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예, 종목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차익 물량이 다 나와가지고 빠진 그런 상태. 근데 이제 주가 추세는 그래도 나름 버텨준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서 저는 뭐 더 가져가도 좋다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네. 제가 보니까 예. 현재 주가 상태가 어떤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다가 약간 실패한 그런 느낌 같아서 요거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예, 예. 자, 야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뭐 디스플레이나 이쪽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테마는 맞아요. 좋은 내용들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수혜해 볼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일단 크게 보시면은 크게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작년 재작년에 주가가 3만 원짜리였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죠? 조금 이제 오늘 높게 사신 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네, 뭐 무리가 되는 구간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너무 네. 성급하게 달라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정말 시가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오늘 종가에 샀거나 오늘 종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각하고 일단 보면 24,000원대 부근에서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요. 최근에 4월 달에도 그 근처 갔다가 가지 못하고 좀 밀렸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돌려보니까 작년 한 8, 9월 달에도 한번 시세 내려고 했다가 한 25,000원 정도에 좀 매물대가 쌓여 있어서 돌파 못했고. 그럼 결론 좀 내려보면은 25,000원하고 24,000원대가 지금은 이제 관건이에요. 그 자리를 좀 돌파하는지 못하는지가 관건인데 일단 오늘은 실패했어요. 오늘은 돌파하려다가 좀 실패가 나온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수급은 괜찮네요. 오늘 수급은 개인만 팔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사고 그래서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종목이 이제 올라가려면은 추세가 지켜져야 빨리 올라가고 추세를 못 지키면 또 내려갔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추세를 지키는 가격대가 한 22,000원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22,000원대를 잘 지켜주면은 현 추세를 그냥 이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22,000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은 한동안 좀 많이 내려갔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상되는 구간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봅니다. 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몇 달 지나서 다시 올라오긴 할 텐데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2,000원을 지켜주면은 일단 본전 이상까지 가져가 보시고 22,000원 깨고 내려가면은 아쉬워도 손절. 요거는 좀 빼신 다음에 나중에 언제 다시 사냐? 한 2만 원쯤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2만 원 정도에서. 손절하고 나면 좀 억울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목표가를 2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잡고 가신다고 하면은 2만 원에서 24,000원이면 한 20% 정도가 돼요. 그 정도 구간이니까 요번에 손절 나가신 거 있어서도 저는 다시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때 가서 2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쪽으로 매물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잠깐 증권사 리포트 아까 잠깐 나온 거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35,000원까지 본다고 나왔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 3만 원은 약간 좀
좀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같고 한 2만 원대 후반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일단 22,000원 지키는 거 그거 먼저 우선 보시고 지켜지면은 바로 그냥 24,0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져가셔가지고 본전 찾으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매도하셔야 돼요. 그 구간대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 선절가는 22,000원. 네.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나중에 잊어버리셨다가 2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그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33님의 문자입니다. 상하 프로온테크 22,000원에 30% 손절가와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은 괜찮아요. 네, 회사 자체는 지금 현재 가격도 굉장히 좋고요. 이 종목은 지금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이 처음 사신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건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을 보니까요. 작년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작년 2018년도 10월달, 11월달. 그때 뭐 너도 나도 힘들었죠. 누구나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이 회사의 주가도 많이 내려와서 그때 10,0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 최저가가 1,150원이 나오네요. 보니까 1,150원짜리 주가가 올해 3월 달에 22,0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주가가 2배가 올라갔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무슨 시가총액 막 4,500억짜리 그런 소형주도 아니고 규모가 있는 회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매수하신 타이밍이 언제냐면 22,000원이에요. 만약에 3월 달에 들어가셨다면 이거는 뭐 샀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매수하셨을 수도 있지만 손해가 났을 때 바로 뺏었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때 2만 원대 넘어가면서 22,000원대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물량이 상당히 쏟아져가지고 지켰어야 되는 자리가 18,000원대 못 지키고 더 내려와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제가 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파란색 화살표가 같은 구간대에 딱딱딱 찍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자리가 제가 보는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8,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그다음 목표가를 잡을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 위에 매물이 지금 누르고 있어가지고 쉽게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어쨌든 위에 매물은 있지만 주가가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바닥을 또 만들고 있어서 요 구간대 사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면 언제 파냐? 시청자님 매수하신 22,000원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약간 어긋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일단 이 회사의 종목은 아시겠지만 뭐 IT 관련주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관련주이기도 하고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재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 초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쉬러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이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있었던 몇 년간의 실적보다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의 최근 3, 4년간 예상 실적, 최근에 나왔던 실적보다 올해 1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했던 실적대로만 나와준다면 그러면 주가는 현재 가격을 넘어서 22,000원이 문제겠습니까? 작년 넘어가야죠. 만약에 실적이 저 상태로만 잘 나와준다면은 22,000원 넘어서 뭐 23,000원, 4,000원까지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6월밖에 안 됐어요. 2분기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확인하시려면 아시겠지만 내년 2월 달은 돼야 연간 실적이 온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먼 미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 있다. 내년 실적 확인할 때까지 내년까지 한번 장기 투자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올라갈 때 중간에 좀 자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18,000원, 19,000원 사이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0원대 위로는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서 일단 현금을 좀 챙기셔서 나중에도 좋은 기회 갔을 때 공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보유, 없는 분들은 지금 사도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단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18,000원 넘어가면은 분할 매도해서 현금화하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장기 투자로 보유를 하시는 거라면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18,000원에서 19,000원대가 오면 정리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만났네요. 네, 시청자님. 저번에 한번 전화 주셨죠? 예, 예. 네, 오늘도 어떤 종목인가요? RFHIC.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2,300원이고, 2만- 이중은 30%고요. 얼마요? 26,300원. 아, 26,300원이요? 예. 네, 그때 저번에 전화 주셨을 때도 이 매수가였죠? 저번에는 이거 아닌데요. 이거 다른 종목으로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아, 그러셨어요? 그때는 KMW였고. 다른 종목이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이 종목 지금 예. 수익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그래서 어디까지 더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매수 시점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RFHIC 26,300원에 30% 지금 수익 구간에 있잖아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좋은 회사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네. 많이 기다렸는데요. 아이고 그래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요 종목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좀 여러 달 됐어요. 아, 됐어요. 그럼 예.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좀 올라온 거네요. 그죠? 예, 그죠? 네. 오늘 보니까 중간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예, 뭐 나왔습니까? 오늘 뭐가 나왔냐면은 이 회사가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신소재 질화칼슘 다이아몬드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뭐 세계 예. 최초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내년부터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 오늘 사실 통신 장비주가 일부 종목들이 좀 어려웠는데 이 종목은 좋았어요. 예, 그래서 시세가 좀 발생했고 오늘 시간의 거래 상황을 제가 혹시 봤어요. 예. 시간의 거래 상황을 보니까 한 2.7% 정도 올라가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올라서 28,500원에 끝났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로 보여지고 지금 다른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과정이었는데 이 회사는 예. 오히려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는 예. 나쁘진 않아요. 자, 예.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목을 단타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장기로 보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전략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예, 장기로 봐도 되고요. 네네. 상관없으신 거예요? 수익이 나면은 네네. 단타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요거를 좀 조합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예. 나중에 또 다시 들어가되 일단 지금은 좀 챙기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호재가 나와서 오늘 올라갔고 그죠? 예. 주가 반응에서 올라갔고 또 더 가겠지만 재료가 보통 나온 다음은 좀 쉬었다 가거든요. 예. 만약에 오늘 이 재료가 진짜 정말 엄청난 큰 호재라고 한다면은 오늘 뭐 상한가에 갔거나 그랬겠죠. 근데 예. 호재가 나왔는데 물론 많이 갔지만은 장중에 뭐 6%밖에 못 갔다는 거는 그렇게 엄청 그렇게 막 충격적인 그런 호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일단 내일장에 매도 준비를 예. 좀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한 뭐 29,000원이나 3만 원 근처까지는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예. 이 종목 다른 분들 상담 드릴 때도 한 3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좋은 내용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3만 원 돌파 한번 지켜보시고요. 3만 원 예. 근처까지 가면은 일단 매도 준비를 하셔서 조금씩 예. 분할 매도 하셔서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예. 수익 좀 챙기시고 그럼 수익 좀 발생하잖아요. 그죠? 수익 예. 챙기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고 주가가 예. 3만 원 밑으로 내려오거나 해가지고 이번에 사셨던 금액 있죠? 26,3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예. 가격이 더 싸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막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특정 구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한번 챙기시고 3만 원 근처에 한번 챙기시고 나중에 26,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3만 원 근처에서 또 팔고 이렇게 한 두어 번 하시다 보면은 또 요 관련 종목들 최근에 5G나 이쪽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예. 팍 올라가는 장대 항목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예. 당분간은 그렇게 단타로 치고 빠지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예, 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일이나 이렇게 모레나 올라가면은 3만 원 근처에 예. 일단은 분할 매도 예. 매도하셔서 일단 현금화하자. 그리고 나중에 예. 빠지면 다시 보자. 네,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네네. 하웨이 네네. 관계 때문에 빠졌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쵸. 빠질 때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는 맞는데 요즘에 네. 이제 우리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 알아요.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대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주가 자체도 처음에 와장창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 하락한 거는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화웨이랑 관계가 없는 기업이면은 주가가 막 신고가도 가고 그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예.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3만 원 위로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보자. 요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거래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제 공개 방송이나 요 대박스쿨로 문의 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RFHIC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26님의 문자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우량주라서 매수를 유지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롯데 정밀화학 비중 50% 54,000원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좀 우량주니까 조금 길게 보유하실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은 네, 우량주가 맞아요. 네, 우량주가 맞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이 어떠냐면은 한 지난달부터인가요? 한 4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4월 한 중순부터 시장이 약간 꺾이고 나서부터 어떤 흐름들이 보이냐면 우량주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확률과 소형주나 어떤 개별주 중에서 올라가는 확률을 비교해 보면은 소형주나 개별주의 급등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고 잘 못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도 지금 분위기는 괜찮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 추세 가고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게 어제 보시면은 자, 저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조용하던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약 3배 가까이 실리면서 딱 이제 매물대를 뚫고 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오면서 이 종목을 목표가를 65,000원까지 본대요. 이게 증권사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원대인데 6만 원까지 수익 내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어제는 올라갔지만 오늘은 바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에 5% 이상 그죠?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물론 추세는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거래하냐면은 어제 좋은 내용이 나와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시고 오늘 급락하는 거 받았다면은 이건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대략 한 5만 뭐 초반 1,000원대인데 평단가가 5만 1,000원대 있는 분들은 내일장 바로 단타로 마무리해도 되고요. 만약에 안 가면은 손절 짧게 해버리면 돼요. 5만 원 손절가 잡고. 근데 5만 4,000원 단가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어제나 오늘 사셨으면은 이건 좀 아쉬운 매수 타이밍. 거기다 비중이 5%였으면 괜찮아요. 근데 50%라는 거는 더 살 수도 없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첫 단추가 좀 약간 잘못 끼워진 상태라 저는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우량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께는 또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매물대를 보니까 6만 원대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최소 6개월 뒤에 보세요. 그 안에 올라가면 더 좋죠. 6개월 정도 목표까지 잡으시고요. 올해 연말 정도에 도달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6만 원 일단 잡고 가시고요. 단기 투자를 보셨다.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5만 원 깨지면 안 됩니다. 손절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위쪽으로 아래쪽 그 가격대만 잘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단기 관점 보시는 분들은 아래로 5만 원이면 위로 얼마 보느냐? 위쪽으로는 본전입니다. 본전 가면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은 단기 투자라면 손절가를 5만 원 잡고 위로는 본전가까지 보시라 말씀하셨고요. 장기 투자라면 최소 6개월은 보유하시면서 6만 원 도전해 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961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EM코리아 매수가 9,700원의 비중 75%, 장기로는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이 정말 많으신 상태인데 종목도 손실도 큰데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저도 제가 어제 그제였군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EM코리아를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바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예요. 오늘 하락했죠, 주가가. 장중에 한 4, 5% 정도 빠졌는데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쉽게도 위쪽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가격적으로는 좋습니다. 이 회사 주가 가격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차트 잘 보시면은 작년에 3,000원짜리 주식이 올해 1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3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힘이 굉장히 세게 들어온 종목들은 무너질 때도 화끈하게 무너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1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6,000원까지 빠져가지고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보면 사기 좋은 자리. 평단가 7,000원, 6,000원 사이에 있으면은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9,000원대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중간에 손절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오늘만 보시더라도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예전에 수소차 관련주였던 종목인데 현대차 납품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것처럼 아예 추세 자체라는 거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거는 아까 EM코리아는 그래도 버티는 자리가 있지만 얘는 버티는 자리도 없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6월 달에 초에. 그러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최근 시세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EM코리아는 자리가 좋고 하니까 오히려 또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위로 매물도 쌓여 있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좀 투매도 나오고 해야 사는 사람도 싸게 사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런 투매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온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제 차트에 화살표가 그려진 구간이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화살표 두 개가 보이죠? 이게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을 강하게 넘어간다면은 그다음부터 추가 시세 기대해도 돼요. 7,000원 못 넘어가면은 얘는 좀 힘들어지거나 장기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일단 7,000원대를 돌파하기를 일단 기다려 보시고 최근에 좋은 내용 많으니까 가져가 보시고요. 제가 볼 때 가더라도 9,000원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 넘어가면은 일단 매도 준비하시고요. 최종 목표가 9,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사이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서 비록 손실이 있더라도 요거는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좀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 9,000원 사이 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EM코리아까지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은 지금 이제 뭐 여러분 종목들도 봤지만은 괜찮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빼야 될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빼시면은 뭐 사야 되냐? 지금은 해외 무역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 G20 회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들 중에 좀 편입을 들어가시는 게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완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수익은 고정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5% 이상의 고배당주라면은 한 번쯤 담아볼 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배당 관련된 오늘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고 꼭 편입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 있습니다. 그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박스쿨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